자, 이제 내생변수 VAR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문정권 요인을 RT라고 하는 내생변수로 취급을 했지만 이제 이거 대신에 ST라고 해서 정부 대책이 19차례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모두 19차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니까 자꾸 증가하죠. 그래서 민 스테이셔너리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려면 스테이셔너리 데이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위클리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 그 정상 자료는 하나는 이게 평균이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하다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료가 증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스입니다. 이것도 일정하다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 요건 중에서 미인이 일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차분을 해주면 ST 플러스 1에서 ST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메이션 D에 이렇게 씁시다. T에 I라고 합시다. I는 기준 뭐 1이라고 합시다. 0이라고 하면 아무튼 1이라고 하고 이걸 T 플러스 1 빼기 서메이션 I는 1에서 T까지입니다. 이렇게 I 그렇게 되면 DT가 하나 남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요거 하나가 남는 거죠. 그러면 요것이 01, 01이기 때문에 이건 스테이셔너리 데이터입니다. 이건 ADF 그 테스트를 해보면 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D 값을 정부 대책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 성격들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플러스 1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값을 부여를 할 겁니다. 편의상 플러스 1, T는 대책이 발표가 되면 어떤 날에 한 번 발표되면 플러스 1 값을 부여를 합시다. 두 번 발표되면 플러스 2 이런 사례가 한 사례 있었는데 발표를 안 하면 대책 발표 안 하면 0이라고 하고 그럼 대책을 성격별로 혹은 강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플러스 1이라는 값을 하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전에 설명을 위해서 했지만 기본적으로 투기 억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입니다. 그럼 성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규정하듯이 규정한 것처럼 by definition 혹은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컨스트럭션을 그렇게 하겠죠. by construction 이거는 동일한 성격을 갖습니다. 이것을 그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측정해서 아무튼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 뭐 정책으로 간주를 하고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해서 모두 다 플러스 1 값을 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사실은 이유이고 두 번째 이렇게 동일하게 더 세부적으로 뭐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분석상으로 복잡한 점도 있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일단 어떤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세부 대책들이 있습니다. 일단 83 대책인가요? 그건 굉장히 큰 대책이었는데 2017년 8월에 거기도 보면 사실은 꼭지가 4가지인가 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 보면 그 수요 억제책이고 하나는 뭐 아무튼 뭐 립 서비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공급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런 그 수요 억제책을 보면 정부에서는 이것이 수요 억제책이라고 하면 이거 투기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투기 수요를 줄이면 디맨드 커브가 쉬프트 다운 하기 때문에 이퀄리리엄 프라이스는 이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시장주의자나 공급론자들 보수 쪽에서 보면 여기에는 이것이 공급 위축적인 효과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올린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위축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이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지만 이거를 또 만약 위축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또 이렇게도 가는 거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상당히 달라요.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석자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뭐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뭐 논문 분량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서 일단 이 부분을 중시를 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 질문이다. 얘네들이 맞는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뭐
이것이 맞는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지 혹은 올라가는지, 이 부분은 경험적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 투기 억제책이라고 하는 이것도 입장에 따라서 이런 효과도 있고 저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럼 사전적으로 이 바이어스를 줘서 뭐 하지 말자. 그럼 동일하게 다 취급을 하자.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 효과가 큰 건지 이 효과가 큰 건지, 그래서 얘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얘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판단을 하자.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한 그 종류의 유형의 성격을 갖는 그 정책으로 해서 모두 다 플러스 입값을 부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문정부의 대책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심사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 정권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실은 질문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대책도 내생 변수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일을 처음부터 막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우선은 문재인 정부만 대상으로 해서, 물론 앞절에서도 외생 변수로 해서 뭐 보긴 했지만 그것은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오기도 해서 영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제대로 통계에서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이 정권 요인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주택 가격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 걸로 그 VAR 모형에서 실제 또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이 D 변수만 보고 모형화를 해서 일단 고려를 한 다음에 거기서 패턴을 좀 찾아서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메시지 하나가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게 프라이스하고 D라고 하는 정책대책 변수하고 상호작용하는 걸 지금 볼 건데,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1회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럼 ST는 뭐 하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달에 주택가격이 요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다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유발을 합니다. 이론상 한 0. 그 다음 달에 0. 몇 회입니까? 0.3회, 4회 정도 유발하고요. 그럼 이렇게 다시 유발을 하게 되면 그에 대응해서 다시 주택가격도 오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12달째인데.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상호 견인하는 구조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 DT 값은 모두 다 0으로 놓은 거예요. 이건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로부터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박근혜 정부 때 그것은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면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게 12달이잖아요. 1년이면 정부 대책의 효과, 이거 정부 대책이 이 프라이스 인덱스에 주는 효과의 한 이 정도면 70%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16달 정도면 한 80% 정도? 1년 반 정도, 2년이면 90% 정도가 이미 반영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때의 한 2016년 정도까지의 박근혜 정부의 정부 대책 정도만 반영을 해도, 그것만 이제 명시적으로 고려를 해도 그 이전에 발표된 대책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주택 가격에 다 실현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정부 거는 2016년에 발표된 뭡니까 주택 가격 안정화하는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아무튼 뭐 취지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두 차례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두 차례 발표만 고려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개로 변수가 아까 보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우리 이제 뭐 프라이스 P는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거고, 정부 대책 D도 포함해야 되는 거, 이건 프라이스 D입니다. 이거 1차 처분한 거요. DT 이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넷 있고 M2도 있고 뭐 이건 빼더라도 전세도 있고 한데, 이 중에 이거 다 버리고 이 두 가지만 보겠어요. 간단하게 가능하면 보고 싶은 건데,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시기별 차등 효과를, 정부 대책의 시기별 차등 효과를 분석하는데, 통상 VAR 모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시차를 늘리면서 혹은 변수 수가 늘어나면서
오버 파라메터라이제이션 문제가 생깁니다. 데이터의 샘플 사이즈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부터 추정하는 회귀 개수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피션시 로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뒤에 보면 시기별 차등 효과를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변수를 딱 두 가지만 가져갔을 때 아마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또 이유는 정당화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이걸 해서 이제 그려 분석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회귀개수 시계열 설정 이거 됐고 월간 됐고 종속 변수는 프라이스하고 그다음에 두 개만 해볼게요. 그래서 D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D만 하고 그러니까 차수 그냥 이대로 두고요.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여기 보세요. 프라이스 이퀘이션에서 R스퀘어가 0.55고요. D가 요겁니다. 요건데 해서 보면 뭐 한 0.3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변수를 다른 걸 아까 했던 것이 M2D고 전세점 D고 SHD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해도 여기서 보면 여기 프라이스 이건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렇게 인상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D인 경우에도 0.3에서 0.08이니까 이렇게 잔뜩 때려 넣었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별로 증가하지는 않네요. 여기서도 보면 0.7 정도 증가한 거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뭐 그렇게 딱히 뭐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를 D를 해서 조사를 해서 보면 M 같은 경우에 이걸 보면 이게 여기는 인데 이렇게 이런 것도 많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문하는 과정에서도 모형은 간단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뭐 그런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 얘기도 뭐 듣기는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구태여 할 이유가 있겠는가? 만약에 이런 D라고 하는 변수가 정책 변수가 이 프라이스를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라면 아까 그 외생 변수에서 그 모형에서 봤던 것처럼 R이 프라이스 D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 부분도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 간단하게. 그래서 두 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이제 차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서 이건 2차에 대해서도 뭐 하고 해서 이거를 기록을 하면 2차에 대해서 8.28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여기 아니고 여기가 됐나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보면 이게 좀 다르네요. 그랜저 코셀릿 에디쿼시 크라이테리언데 값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를 썼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사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것 같아요. 사용한 이유가 상호작용이 정말 그 두 변수 사이에 프라이스하고 D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좀 더 그 안전하게 일단 검증부터 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프라이스하고 D하고 두 개만 이용해서 VAR P 모형을 돌리긴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정말 두 변수 사이에 그 상호 그 인과관계가 분명한지를 먼저 이스태블리시를 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아까 했던 변수 다 이용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1하고 2하고 3이 있는데 보면 HQ인 경우에는 요게 괜찮고 1이 괜찮고 SC인 경우에는 이것이 낫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은데 근데 차수만 가지고 봐서 판단할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 밑에서 보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상호작용 구조를 그 뭡니까 인과 검증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싱글리케이션 모형에서 F 테스트를
프라이스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F 테스트 하는 경우에는 R 스퀘어 값이나 아니면 그 리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스를 가지고 F 스태티스틱을 구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드 후드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키워드 그런 거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걸 이용해서 아무튼 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여기서 보면 뭐 그레인저 코셀리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차수를 이렇게 하면서 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영향을 주고 받는 그 관계가 점점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하고요. 여기서도 분명 아무튼 하고,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는 명확한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프라이스 점 D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D도 변하고 D가 변하면 이것이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여기서는 이것이 증가할 때 이것이 증가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증가할 때 이것이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가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것이 유의하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이것이 양의 인과관계, 이것이 증가하면 이것이 증가하고 이것이 증가하면 이거 증가해서 이렇게 스파이럴 하는 모양으로 해서 지금 상승하는 모양을 사실은 우리 관찰을 아까 했던 겁니다. 이 그림이죠. 이 그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과검정을 하는데 공부 겸 해서 인과검정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게 0.034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로 갑시다. 여기서 가면 여기 이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서가. 그리고 렉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가 잘못됐나요? 전세D, SHD, 이게 콤마가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스 D가 이것에 미치는 영향, 요런 것들, 요거를 이제 0.034하고 요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이거를 한 다음에 요걸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요걸 진단율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 활성 지금 막 돌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하겠다. 확인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건 뭐냐면 D 이퀘이션에서 price.d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로그 라이크후드 레이쇼가 얼마만큼 많이 변했는지 어쩐지 이거를 보고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의 요 이퀘이션에서 요거 하나만 0으로 놓는 거니까, 0을 하나 놓으면 그 뭡니까, 로그 라이크리후드 값에, 그러니까 이것까지 D 이퀘이션에서 이것까지 포함한 모형에서 계산한 VAR 모형에서 계산한 로그 라이크리후드 값이 UR 모형의 로그 라이크리후드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D 이퀘이션에서 요거를 빼줘요. 그러면 리스트릭티드 모형이 나오겠죠? 그래, 리스트릭티드 모형을 구합니다. 물론 지가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물론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그럼 그거의 로그 라이크리후드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UR과 R 모형의 로그 라이크리후드 값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2를 곱하면 그 값을 우리 그 루케폴 책에서는 람다 W인가요? 뭔가 아무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카이 스퀘어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라는 분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정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0.034니까 D 이퀘이션에서 프라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퀘이션이 D죠. D에서 프라이스 이겁니다. 요거요. 그래서 프라이스가 D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면 P 값이 0.034라고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일치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D가 price D라고 하는 변수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price.D라고 하는 이퀘이션에서 이 정부대책 변수 캐피탈 D의 그 회귀계수를 0으로 놓고 혹은 0으로 놓지 않고 이 두 경우에 로그 라이클리 후드의 함수의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차이에다가 2를 곱해서 카이스퀘어 검정을 하는 거죠. 자유도는 여기서 여전히 1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0.015죠. 그럼 프라이스 D 이퀘이션이니까 여기서 D입니다. 그럼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뭡니까? 0.015라고 나오죠. 요거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입니다. 됐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를 보면 여기 아무튼 이걸 완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서로 이 변수는 이거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변수는 이 변수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키핑해야 될 겁니다. 이퀘이션 내에.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M은 프라이스에 영향을 주네요. 상당히 주는 걸로 나오고 프라이스는 이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전세는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상한 아무튼 이거 굉장히 유의하지 않은 거 보면 이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쪽 전공 저기한테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그레인저 인과검정 이 결과에 어디 있나요? 여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거는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무식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몸으로 떼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한 방식으로 이 두 개를 D 이퀘이션에서 요거하고 요거의 회귀계수를 0으로 놓습니다. 그럼 constraint 1, 2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럼 자유도 2입니다. 그럼 카이스퀘어의 자유도 2예요. 그럼 로그 라이클리 후드 펑션을 계산합니다. UR 모형, R 모형, 그래서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 둘을 곱해서 그 카이스퀘어 저 테이블을 봅니다. 그럼 엑셀에다 직접 입력해서 하면 정확할 테고 해서 계산을 하면 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사실은 좀 손이 가는 작업을 거쳐서 요 엔트리를 요걸 작성을 했습니다.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릭티드 모형인 경우에는 이 변수가 다 그대로 온전하게 회귀계수가 살아있는 경우니까 그 풀 모델이에요. 즉 여기 이거입니다. 차수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로그 라이클리 이거 그 함수의 이 값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여기 보면 얼마입니까? 여기 있죠. 요 값입니다. 그래서 UR 모형의 로그 라이클리 후드 값은 26991입니다. 자, 그럼 R에 대해서 한번 R은 뭔지 그러면 컨스트레이트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D 이퀘이션에서 프라이스하고 전세의 회귀계수를 0으로 놓는다는 이야기이니까 그러면 constraint 1 constraint 1 해서 이게 뭐였죠? 아까 D 이퀘이션이 오케이. D 이퀘이션입니다. D 이퀘이션에서 L1, 렉 1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해서 프라이스 D예요. 프라이스 D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nstraint 2는 D 이퀘이션에서 프라이스가 아니라 뭐였죠? 전세입니다. 전세.D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constraint를 해줍니다. 이게 아마 여기서도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되는지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약 여기 있네요. 그러면 제약이 constraint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인밸리드 하다네요. 왜 그런가요? 봅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네요. 여기 지금 변수가 두 개뿐에 없잖아요. 근데 전세라고 하는 변수 여기 방정식이 없는데 전세를 뭐로 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써야 됩니다. 이 모형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컴퓨터가 맞습니다.
1, 2.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컨스트레인트 1, 2를 이용해서 요 D 이퀘이션에서 프라이스하고 전세가 이것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전세값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R이 나왔겠죠. 그래서 R은 여기서 보면 나왔죠.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2695.5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한 4 정도, 4.5 정도, 5는 아니고 한 4.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게 대충 한 9 정도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도가 지금 2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의하지 않을 수 있고 유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계값일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에서 뒤져서 이제 구한 자료인데 서치를 해보니까 카이스퀘어 표가 여기 있네요. 봅시다. 지금 자유도가 2죠. 자유도가 2면 요거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5%면 요겁니다.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하면 이게 4.5니까 곱하기 2 하면 한 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커요. 따라서 영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UR 모형과 R 모형을 비교를 하면 설명도에서 차이가 제법 난다는 겁니다. 차이가 제법 난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를테면. 자,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이게 본래 이게 목적은 아니니까 연습 삼아 한 거니까. 자, 그럼 조금 전에 통계 검정 한 거 중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바로잡겠어요. 여기에서 D 이퀘이션에서 요거하고 전세, 요거의 회귀개수, 요 변수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를 하려면 요게 이제 2차잖아요. P가 2입니다. 그럼 L1, L2에 있는 그 변수를 모두 다 그 개수를 모두 0으로 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D 이퀘이션에서 요거 두 개, 요거를 두 개 동시에 0으로 놔야 돼요. 요거 하나만 아까 그 0으로 놨어요. L1 점 뭐 플러스 D는 0 이렇게 했거든요. 요걸 다 0으로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컨스트레인트 3하고 컨스트레인트 4가 필요한데 여기 있습니다. 요게 필요하고요. L2가 0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입니다. 요거를 0으로 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거를 놓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네 번째 거는 요거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전세죠. 전세에서 요거 요것도 지금 0으로 놓겠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데 컨스트레인트 3, 4, 3하고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UR하고 요겁니다. 요게 R이에요. R의 로그 라이클리후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R의 2693.4 이렇게 합시다. 4.0 이렇게 되는 거고 UR은 아까 한 것처럼 여기서 이걸 없애면 되겠죠? 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여기 나옵니다. 2699 2699입니다. 그럼 이건 플러스 5죠? 2를 곱하면 10입니다. 따라서 자유도 이거의 자유도 4입니다. 그리고 0.05 유의도 0.05의 이 크리티컬 밸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아까 그 인터넷에서 봤던 거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이거. 자, 아까 뭡니까? 로그 라이크리후드 값을 여기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값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p 밸류를 이거 엑셀 화면입니다.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0.035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0.031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수정 원고에서는 고쳐서 출판이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뭐 이거 별 차이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좀 그렇네요. 미안합니다. 이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뭐 이 결과에는 뭡니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리포트를 하고 요것만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대로 돌아가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표를 뭐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지금 다 지금 봤습니다. 를 해서 보면 근데 테이블 5에서 다른 설명 변수들이 주택보급률과 전세가격 변수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 두 변수를 제하고 이런 변수 등 세 가지 변수만으로 VAR 모형을 다시 구성하고 이들 변수 간 인과관계를 추가 검증했다. 결과는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변수의 구성 방식과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과 정부 대책 간 상호작용 관계가 일관되면서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P-1 이런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걸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직전 월 T-1만을 사용할 때보다 T-2, 3, 4 등 과거로 확장해 보았을 때 주택 가격이 대책 변수 DT에 미치는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충격 반응 그림에 이거를 보면 95% 신뢰 구간의 하한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이건 스타터를 이용해서 그린 겁니다. 상대방 변수에 대해서 증가함수이다. 뭐 여기 나오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실 이 그림을 보통 통상 스탠다드한 어떤 방식으로 뭐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뭐 나오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지적을 해준 겁니다. 방금 말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인데 이게 1차 심사형 원고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원타임 임펄스가 G가 플러스 1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영향을 주는지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95% 신뢰 구간이에요. 하한, 상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증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G가 증가하면 프라이스 D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95% 신뢰 구간이 제법 이렇게 0과 다른 유의한 구간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뭐 누적으로 그리면 이게 아마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아무튼 여긴 없네요. 여기서 프라이스 D가 증가하게 되면 D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에 증가했다가 여기 마이너스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줄곧 플러스이고 여기서 보면 95% 신뢰 구간이 유의하게 0과 다른 구간이 이렇게 뚜렷하게 존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따르면 우리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일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던 그림은 요 부분, 요 점 X, 요 끝에까지 있는 이걸 확대해서 이제 그린 건데 이 그림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해서 봤을 때 보니까 두 가지 변수만 이용해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수들이 그냥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뭐 이런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이 다른 설명 변수들이 이런 변수들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실제 그 회계수 봐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변수만 우리 주요 관심사니까 이 두 가지 변수만 가지고 봐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무튼 또 보겠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D하고 프라이스 D 그다음에 D 캐피탈 D하고 두 변수만 이용해서 VAR P 모형을 구성하고 P는 나중에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변수 두 개까지 하는 거는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 대책만 이용해서 봤을 때 뚜렷한 관계가 양자 간 상호 견인 관계가 출현한 것이 이제 분명히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대책을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아까 잠깐 논의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걸 봤을 때는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정부 대책 요인은 사실상 시장 가격에 다 이미 반영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가격에는 영향을 줬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가장 최근 거인 2016년 거까지만 보자. 그럼 그때 8월하고 11월인가 두 차례의 이런 대출 규제, 주택 가격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규제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영하는 방식이 문재인 정부인 경우에는 그 T 값을 플러스 1 값을 다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이 두 차례 이 대출, 아무튼 두 차례 정부 대책에 대해서 플러스 1, 플러스 1 값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값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성격을 전혀 반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0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럼 이 중에서 그럼 어떤 값을 부여하는 것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두 차례 정부 대책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이해하고 모형에 반영해서 회계식을 돌렸을 때 VAR 모형이 이 박근혜 정부와 하여튼 2019년 이후 2019년 말까지 이 주택 가격을 가장 잘 설명한지 검토를 해서 이 반영 방식에 따라서 가장 잘 설명이 되는 그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부가 방식을 박근혜 정부의 정책 더미에 대해서 그 쌍 두 개에 대해서 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이 각각의 값을 부여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해보면 될 겁니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스타타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데이터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를테면 2000게 언젠가요? 2016년 어디죠? 2016년 8월하고 11월이니까 2016년 8월이죠. 아니야, 읽기 모드로 하지 않고 데이터를 고치자고요. 2016년 8월인데 박근혜 정부 요인 요거입니다. 요거예요. 요거를 1값을 부여를 합니다. 1인 경우에 그 다음에 8, 9, 10, 1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이거의 VAR 모형을 돌려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계산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도 있고 뭐 이런 거 요거는 리그레션 에러들 간에 그러니까 여기 리그레션이 몇 개입니까? 내성 변수가 5개였나요? D 프라이스 SH 다섯 개 맞죠? 5개의 각 이퀘이션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예를 들면 프라이스다 그러면 프라이스 이퀘이션에서 변수 이렇게 쭉 4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러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D를 첫 번째 아까 배치를 했었죠. 그럼 상수하고 회계개수 곱하기 프라이스 더하기 M2D 더하기 그러니까 SHD 더하기 또 뭐가 있나 뭐 아무튼 등등 해서 여기 있는 거 E1, E2 해서 입실론 1, 2, 5, 입실론 1, 2, 5 해서 5 by 5의 매트릭스가 생깁니다. 그걸 이제 이 논문에서는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걸 시그마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해요.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글리케이션 모형에서 리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라고 한 거 혹은 뭐 교재에 따라서는 썸 오브 에라 썸 오브 스퀘어스라고 해서 뭐 하지만 아무튼 그 값에 이 값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그걸 읽었습니다. 그걸 한번 좀 해서 뭐 돌리지는 않더라도 보면 그냥 여기서 이미 돌려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서 이거입니다. 요건 이미 우리 아까 배웠죠. 요건 이미 아까 했습니다. 요거예요. 요것이 아까 그 표에서 이렇게 표시했던 겁니다. 그게 6.73에 마이너스 25승이라고 되어 있는 뭐 그런 식입니다. 이를테면 요 값에 대응한 거예요. 약간 숫자가 다른데 아마 이게 첫 번째 그 로우가 포함이 돼서 2017년 2000 뭡니까?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해보시죠. 아마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AIC는 사실은 뭐 이거에다가 이거 정보하고 그다음에 회귀 개수를 추가하는 뭐 그런 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보면 이게 다 작아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거 맞죠? 이것도 좋죠. 그래서 이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정책 요인 D를 정부 대책을 내생 변수화하는 방법의 두 번째 방식은 더미 변수로 물론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의 변수를 똑같이 해서 그냥 뭡니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값을 이 박근혜 정부의 대책 값에다가 뭐를 부여하느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아예 그냥 별도의 그 독립 변수로 해서 설명 변수로 해서 의존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해가지고 D1, D2로 해서 구별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D1에 8월하고 11월에 D1 값을 부여하는 방식은 뭐 0,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를 아까 여기 표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처럼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해서 보면 생각합니다. 00이라고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얘기한 거는 아무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좋다. 무슨 얘기냐? 박근혜 정부는 그냥 무시하고 더미 변수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그 회계 개수 값을 추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냥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 대책만 변수로서 분석을 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좀 단촐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프라이스 P하고 요 변수하고 DT 변수 이게 모두 스테이셔너리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VAR 모형을 하되 그래서 P를 차수를 결정을 하되 박근혜 정부 거는 무시 PGH 등등 아무튼 뭐 박근혜 정부의 모는 뭐 무시 문재인 정부의 DT만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너무 기네요. 여기서 좀 합시다. 끊고 합시다.